안녕하세요. 저는 현실적인 다문화 수용 강의를 맡게 된 김준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문화를 맞닥뜨렸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편인가요? 신기해하고 하며 긍정적으로 이것을 바로 검토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낯설고 당황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편인가요? 저의 경우에는 어떤 문화는 즉각 수용하고 이해할 수도 있었지만 어떤 문화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됐을 때 이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할지 고심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부터 시작해서 문화란 문화 상대주의, 문화적 보편주의, 인권, 윤리,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 수용.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타 문화를 이해해라. 또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서로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 수용은 다문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게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문화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손으로 밥을 먹는 행위. 괜찮으신가요? 만일 여러분은 식당에 갔는데 옆 사람이 손으로 밥을 먹고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라면 처음에는 당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생각해 보니 저 역시도 햄버거나 피자 같은 음식은 손으로 먹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 할례란 여자 아이를 상대로 성기의 일부분을 절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중동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은 옆집에 사는 여자아이가 여성 할례를 겪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과연 이걸 문화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화란 무엇일까요? 문화에는 세 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물질 문명, 예술 과학, 생활 양식 이렇게 있습니다. 물질 문명은 사회, 자본, 기계와도 같은 것들을 뜻합니다. 이 정의는 물질적인 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술 과학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림, 무용 같은 것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경우에는 의료과학, 우주과학 같이 질병을 치료하고 우주를 탐구하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창, 창조하는 사람, 그리고 창조된 것에 집중이 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은 우리가 흔히 앞서서 얘기했던 문화 사례들이 이 생활 양식에 속합니다. 인류학적 관점에 따른 문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류학 관점의 문화. 인류학 관점의 문화는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회에서 공유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생활 양식과도 같은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문화 상대주의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상대주의란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모든 문화가 서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건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현실에서는 문화 상대주의가 온전히 실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무작정적인 문화 이해와 수용은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문화 차이에 따라 도덕적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복잡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문화로 인한 갈등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또 인천시에서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잦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례는 다양한 이유와 가치관들이 존재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큰 이유를 뽑자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일 같습니다. 대구의 주민은 그러니까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일이 동네를 이슬람화하는 일이며 그것은 굉장히 무섭고 싫은 일이다 라는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천시의 경우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이유를 물으니 자국에서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들이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돈을 내야 해서 쓰레기 봉투를 사야 해서 그것이 아깝다라고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실에서 문화 상대주의가 실행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문화적 보편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적 보편주의란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차이를 뛰어넘어 문화를 공통의 도덕적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편적 윤리에서 비롯된 개념인데요. 보편적 윤리란 인간의 본성에는 누구에게나 비슷한 보편성이 있으며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문화 수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낯선 문화에 거부감이 들 때도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이런 기준들을 거쳐 판단한 것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단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 문화와 윤리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종, 성별, 국적, 종교, 문화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있지요. 그러나 이 인권 역시 최근에는 서구 중심이고 남성 중심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편성 확대보다는 모든 주변 일을 인권이라는 틀 안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의 소수의 의견도 인권이라는 틀 안에 포용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법적 담론을 통한 사회적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권이라는 개념들은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갖는 생각에서 추론된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법적 담론을 통해 이런 인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있습니다. 인권이란 막연하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을 법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인권을 특수한 사회적 이념, 도덕 원칙, 문화적 전통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권은 민주적 담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생기는 사회적 연대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버마스의 주장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성 할례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유엔에서는 이 여성 할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세계 여성 할례 금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여성 할례가 아동 학대이고 인권 유린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문화보다 인권을 우선시하고 법적 담론을 거친 거지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개념은 개인 윤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에 있어서 행위자를 중요하게 봤다고 합니다. 행위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목적에 마땅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봤습니다. 각각의 문제는 각자 나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문화적 갈등 상황을 모두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처해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문제 상황의 쟁점이 다르고 여기에 맞춰 소통, 해결 방법, 목적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문화를 마주하고 이를 수용해야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를 생각하며 여러분만의 시선으로 여러분만의 능동적인 태도를 갖춰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문화 수용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문화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타 문화를 수용할 때는 개인의 역량이 크게 발휘합니다. 또 문화에 있어서 우위를 가리기도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뛰어넘는 공통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인권이나 윤리 같은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낯선 문화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런 요소들을 떠올리며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위의 기준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